자, 교재는 805페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요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만 있다면 그때는 각 금품마다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뇌물성 여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요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요 자신의 직무 권한입니다. 자,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인데요. 해설 갑니다. 자, 해설 별표 박아두시고요. 자, 방금 읽었죠.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보조 역할을 하게 하였을 때는 이것은 직권 남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무 담당자가 하는 일은 그 모든 귀결이 공무원, 상관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없는데, 자, 끊고 이 직무 담당자가 실무 담당자가 나름대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게 하게 하였을 때는 그때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각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때는 직권남용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면 안 된다 하는 것. 두 개를 반드시 나누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3번 직무유기죄는 여기서 직무를 유기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인 무단 이탈, 의식적인 방임 포기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4번 경찰서 과장 갑이 자, 부하 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자기범만 됩니다. 부자기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2번입니다.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 자, 직권남용죄는 단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것에 하나지 않아요. 그리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일체 이익까지는 포함합니다. 보호되어야 할 일체 이익까지는 포함된다. 그리고 공법상 사법상 가리지 않습니다. 자, 사인을 상대로 했을 때 그 사인에게는 직권에 대응해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민간인인데 공무원 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반 사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의 관련성, 필요성에 따라 해당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 일환으로서 전달한 경우라고 한다면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해설 가볼게요. 해설 가보시면 여기 3번 별표 치시고 여기 사인 나와 있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직권남용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권리 방해라는 결과 발생하면 기수가 되는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될까? 미수 처벌 조항 없습니다.
불가불이 됩니다. 자, 3번 공무원 또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상대방이라면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직권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별적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개별적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자, 끊어보세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인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틀렸습니다. 여기 맞아요. 공공기관 임직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 판단이고, 사인에 대해서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해설 나와 있나요? 해설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별표 박아둡니다.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자, 여기 사인 나와 있죠? 사인 같은 경우에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면 본죄가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끊고. 자,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등 임직원이거나 할 때는 개별적 판단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개별적 이렇게 색깔 칠해두시면 됩니다. 일반 사회는 개별적 아니에요. 일반 사회는 개별적 판단한다 하면 틀립니다. 뒤에 문제 나올 겁니다. 자, 리얼번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아니한 채 판단하면 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한 채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죄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맞는 거죠? 동그라미. 자, 이 미음은 워낙 많이 나왔죠? 자, 꺽쇠 열고 닫고, 즉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에 굵직한 사건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급청에서 내려왔어요. 그 수사 중단해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그쪽에서 수사 중단하라는 압박이 경찰청에 오니까 이제 상급 경찰청장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 어떡합니까? 그 중단된 수사는 어떡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로 넘겨서 거기서 흐지부지하게 해서 사건을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사건을 중단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서로 이첩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까? 중단이 핵심이죠. 중단이 핵심이고 이첩은 그 결과 중단시킨 것을 그쪽으로 넘겨버리는 그 사후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첩이 아니라 중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첩하게 한 부분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중단시켰다는 것이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죄 이거 하나만 될 뿐입니다. 따로 이 죄가 되지는 않아요. 출제가 잘 돼요.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나오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직권남용죄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번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라도 현실적으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미수가 아니다는 부분 필기해 두시고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함을 요하지 않죠. 맞는 말이고. 자, 여기 나왔네. 실무 담당자 나왔죠. 보조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러면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육기관의 장이 그에 대해서 이의소를 제기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주무부 장관에서 이행명령을 내렸고 그 장관이 이 부분에 그 기관의 장이 이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이의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이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2번. 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있는 거야. 여기는 직무행위, 여기는 직무행위 외의 성질이 각각 있는데 이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부가 대가성을 띈다 이런 말입니다. 동그라미. 출제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2번. 자, 나왔네요. 일반 사인 나왔네요. 사인 같은 경우는 개별적 판단이다. 아니죠? 그쵸? 개별적 판단이 되려면 일반 사인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일반 사인에게는 그냥 바로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공임직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 판단이다. 4번 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직무는 했잖아요. 대충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갖고서는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사인 같은 경우는 죄가 되지만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이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 권리는 공법상 사법상 가리지 않죠. 실무 담당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조 나와 있죠. 그러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줄에 맞습니다. 자, 직권남용은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직권남용을 한다 하여 곧장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거나 자원을 지원하거나 협조를 의뢰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본죄가 되질 않아요. 9번입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 직장의 무단 이탈, 의식적인 방해 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었을 때 직무유기다 이런 말입니다. 병가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자, 경찰관이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었다. 돌려주었다는 것이 자귀죠, 자귀. 에너지가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죄만 될 뿐이지 부작위에 해당되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경도가 되지 않는 거죠. 요죄 1죄만 됩니다. 농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허위 출장 복명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죄 된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죄. 물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을 뭐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으므로 허위 작성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부분에서 핵심은
직무유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은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자, 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죠. 자,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하기 위하여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반드시 명문에 구체적 기술되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건 맞는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근거는 필요해요. 근거는 필요하지만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 퇴임 후라도 퇴임 전 공무원 법명에 관련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공범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실무의 담당자 나왔죠? 보조하는 일을 하게 했죠? 자, 그랬을 때는 죄가 되지 않죠? 자, 가로 열고 닫고. 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말까지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면 이런 경우를 빼고는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습니다.